미국 경기가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지난 2, 4분기,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그 석 달 동안의 GDP 성장률이 2.4%예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1, 4분기 성장률이 1.5% 이런데 우리나라의 성장률보다도 훨씬 미국 성장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전에 예상했던 2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 1.8%보다도 훨씬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굉장히 활발한 나라가 되어 있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영어로 하면 리세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업률 수치를 보면 6월달 수치가 3.7%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대 이후에 어쩌면 근래에 들어서 미국 실업률 치고는 가장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좋지, 성장 잘 되고 있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 그건 경제학자들이 그런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경제학자지만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요즘의 미국 경제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주 좀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수치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2%까지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업률은 4% 밑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9월이나 10월 그 무렵에는 인플레이션이 9%까지 달했었거든요. 8%, 9%.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물가가 많이 뛰었어. 그래서 이걸 잡아야겠다. 그래서 금리를 많이 높인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6월 달 수치를 보면 한 3%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목표치인 2%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또 실업률은 3.7%니까 대개는 목표치를 4% 정도로 잡습니다. 그것보다도 실업률은 낮은 상황이에요. 고용은 좋고 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하지만 여전히 2%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2%까지 확실하게 내리고 싶은 거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자, 그래서 이거 그냥 놔두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나? 이 고금리 상태를 그냥 가져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연준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민됐던 상황은 뭐였냐면 지난 5월 달에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고 다른 그러니까 3개의 은행들이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미국 은행들이 줄도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파산 사태는 고금리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었거든요. 은행 파산은. 그래서 연준이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그게 상당 부분 해결이 됐어요. 이제 미국의 은행들의 파산 위기는 상당히 사그러들었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더 올려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낮춰야 돼?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건데 아직 낮출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올려본 거다. 시험 삼아 약간 올려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25%의 그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25에서 5.5% 그 수준까지 이제 금리가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낮은 거죠.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보면 0.25%였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런데 지금은 5.5%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더 높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또 금융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플레가 2%까지 확실하게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꽤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들 예상이 되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금리를 굉장히 낮추었다가 또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금리를 급속하게 올렸잖아요. 그 금리를 올린 이유는 인플레를 잡기 위함이었고, 또 그러면 고금리는 어떻게 인플레를 잡는 것이냐? 그거는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수단으로 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돈을 못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금리 정책의 기본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정책을 쓰게 되면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급속하게 올리면서 이거는 그냥 경기 침체야 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금리가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막 쓴 겁니다. 마구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에 저축해놓은 돈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비스업에서 그렇게 된 거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도 많이 사고 이러기 시작했던 거예요. 호텔 경기도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는 이렇게 높아졌는데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는 곧 올 것이다, 조만간 온다라고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경기 침체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호황, 골디락스 경제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미국의 그 컨퍼런스 보드 같은 이런 그 경기 예측 지표를 만들어내는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런 지표들을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미국의 경기 상황은 그것과 반대로 계속 오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학자들의 경기 침체 예상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까지 맞지 않았고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또 분석 지표를 내놨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25%이다. 그 확률은 이렇게 예상치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5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가 있었을 때 동일한 수치를 내놨었는데 그때는 그 확률이 35%였어요. 리세션 확률이.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내놓은 수치는 25%로 이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굉장히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되었던 은행 위기 사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또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봤던 그 미국 국채의 상한선 데트 시링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꽤 해결이 됐고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되긴 하겠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로 갈 것 같다. 그런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금리가 높아지면 나빠지는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이 특히 월스트리트 투자자들하고 또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는 떨어지고 또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렸으면 좋겠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또 이 인플레를 잡지 않으면 일반 소비자들, 그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또 고통을 당하니까 인플레를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 트레저리, 즉 재무성의 입장에서도 고금리가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규모의 재정 적자를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쓰는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재정 적자를 내려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즉 연준이 금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재무성의 입장에서는 같은 부담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받는 돈은 조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에 $100를 갚아야 되는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금리가 낮으면 예를 들어서 그 $100 채무를 지면서 현재 받을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뭐 $90다. 그런데 이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게 $80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재무성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속마음으로는 어쩌면 옐런 재무장관이라든가 또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연준이 좀 금리를 안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지도 몰라요. 뭐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존재여서 그런 말을 내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또는 뭐 미묘한 그런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밖으로 드러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부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세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또는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사들이고 심지어 회사채까지도 사들이고 팔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경기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괜찮은 정책이냐?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이건 참 좀 긴 이야기예요. 원래 미국 정부는 뭐 세계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도 좀 그런 성격이 있었지만 선진국들은 이 경기에 개입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1930년대까지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예로 든다면 대공황 이전까지 근본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본위제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할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금 가지고 있는 만큼만 돈을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경기가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무성이나 또는 이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연방정부의 재정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세금도 조금이었고 재정 규모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쓴다든가 또는 뭐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써서 그걸로 경기 조절을 한다 이럴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나 또는 대부분 다른 서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독일의 일부 뭐 그런 정책들을 빼면 대개는 그랬었습니다. 작은 정부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1930년대에 대공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가 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주식시장 다 무너져 버리지, 실업자가 뭐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가 되지,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그냥 무개입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네? 그런 상황에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게 맞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돈을 풀고 재정을 풀고 해서 이걸 조절해야 되는 거야 라는 주장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이 다 케인즈 학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의 시작이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거쳤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종주국이 됐고 그 미국이 케인즈주의의 바탕을 둔 정책을 본격적으로 폈거든요. 1945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계가 엄청난 호황을 이루었어요. 그것을 이 경제학자들은 야 이건 케인즈 정책의 이건 성과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야 돼 라고들 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된 거죠. 뭐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되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뛰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케인즈 정책이 틀린 거야. 그래서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재정 정책은 줄이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것은 그렇게 바뀌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또는 양적 완화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이걸 통해서 경기 조절을 하는 것은 그냥 대세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준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웬만하면 금리도 그냥 안정된 상태로 그냥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인플레는 2%로 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2%가 넘어가면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2%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돈을 풀어내야 되는 거야. 금리를 제로 금리를 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닌 거죠. 최근에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플레 목표를 지금 2%로 하고 있는데 3%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그런 경제학자들도 이제 여러 명이 있지요. 만약에 3%로 인플레 목표를 높여 잡는다면 2%가 아니고 3%로 그렇게 되면 연준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금리를 낮춰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한 정답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 경기 관련해서 침체가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다방면에서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